개인 투자자들이 뭘 하냐면 물려있던 사람들이 단기적 차익 실현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뭐 꼭대기에서 매수했다가 쿡 떨어지는 변동성 때문에 손절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은 다 뭐예요? 물량을 뺏기는 거죠. 즉 중간에 잘라먹게 하거나 손절 매도를 하게끔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왜? 지들이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이 먹으려고. 자, 그럼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그랬을까? 또 어떠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찾아야 될까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이거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차트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은 1000%를 원한다. 이제 차트에 대한 분석을 들어갈 텐데요. 차트를 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한창이라는 기업입니다. 한창. 여러분들 뭐 제가 이 종목 실제로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었던 그런 경험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이 차트라는 이 한창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기업의 저점 구간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점의 구간 해서 표시가 된 구간이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0년입니다. 10년. 이것을 우리는 작업의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어느 시점 일정한 구간의 횡보 흐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 구간대에서의 어떤 뭐 매수라든지 그 다음에 일정 가격대의 저점 지지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저점 대비해서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배가 아니라 20배는 올랐겠죠. 최저가가 지금 27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알기로는 5,000원대 이상까지도 상승했었던 기업이고 현재 그 2020년 2월 시점으로 봤을 때 3,000원대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은 270원부터 시작했었던 저점 구간을 본다면 적어도 15배에서 20배 이상은 나온 기업이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 기업을 매매했었던 가격대는 400원대였습니다. 400원대였고 매도를 친 가격대, 그 가격대는 4,000원대였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반기문 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테마가 붙게 됐죠. 대선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붙으면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상승하기도 했었던 기업인데요. 뭐 의도치 못하게 이렇게 재료가 붙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현재 저점 대비해서 강한 상승 수익은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세력의 개입 구간이었다라고 일단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현재로서도 진행 중인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이게 약간 돌발적인 이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점이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 저점의 구간을 2014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으로 넘어가서 한 17년 정도까지 봤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러면 한 10년이 아니라 13년, 14년 정도의 그런 바닥 다지기, 저점 구간, 즉 작업 구간을 거쳐왔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작업들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10배 이상의 그런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태. 그렇다면 세력들이 10배의 수익을 다 올렸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보면 세력들이 작업을 해서 충분히 100% 200%가 아닌 1000%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종목을 더 보도록 합니다. 대양금속입니다. 뭐 주가의 차트는 대부분 좀 비슷하죠. 주가가 크게 하락을 보인 상태에서 저점, 특정 구간대를 유지를 시켜주기 시작하고요. 그 저점 지지대가 유지가 되면서 횡보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건 말이에요. 이 횡보 흐름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일정한 구간이 지난 다음에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10배가 넘는 상승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이 종목도 현재 수준을 보게 되면 이제 4,000원대 그 포인트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4,000원대 포인트가 실질적으로는 더 위쪽까지도 올라갔었죠. 이게 뭐 8,000원 또 그 이상의 수익도 만들어졌었는데 저 고점 대비하게 된다면은
네, 2,000원짜리가 2만원까지 올라가네요. 네, 2만원까지 올라가면서 2,000원대에 있는 주식이 2만원까지 갔으면 이제 10배 딱 먹은 거네요. 그리고 기간대를 본다라면은 6년 6개월이니까 요것도 뭐 상당히 네, 잘 땡겨 먹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근데 기간적인 부분이 이제 6년이라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짧습니다. 이게 뭐 6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보통은 이제 10년 이상 이렇게 걸린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 작업적인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2013년도에 저점을 잡기 시작해서 2018년도에 상승하기 시작한 그 타이밍까지 6년 6개월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만들어냈다.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다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저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1000% 이상 수익이 나왔다라면 세력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익은 다 얻어냈을 거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시점에서의 매도 차익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한 종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종목은 이제 기아차입니다. 이것은 이제 1999년 최근에 있었던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조금 과거의 시점을 돌아가 볼게요. 이때도 주가가 좀 쏟아졌어요. 1999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 부도의 날 영화 보신 분들 계시죠? IMF 때? 네. 그때 이제 기아차가 이제 부도가 나잖아요. 부도를 겪게 되면서 이제 뭐 감자도 하게 되고 주가 수준이 말이 아닌 게 떨어졌었습니다. 이때가 뭐 4,000원대 이런 시기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바닥을 잡게 되죠. 네, 바닥을 잡게 되는데 이 기간이 무려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네, 이게 6만원대가 넘어가는 네, 엄청난 기염을 토하게 되죠.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네, 요 시점을 견뎌낸 사람들이 뭘 얻었어요? 10배가 넘는 1000%가 넘는 수익을 얻었다는 얘기죠. 세력들이 여기서 개입을 했다라면 당연히 1000%가 넘는 수익을 올렸겠죠. 자, 우리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10배씩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거구나 라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 차트들에서 이 종목들에서 공통점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 공통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형성했어요. 제가 여기다가 네, 상한 떡에 네, 이미지를 하나 넣어놨는데 존버했더니 떡상했다. 네, 존버했더니 떡상했다. 이거 가장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존버했더니 떡이 상한 거야. 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존버한 이후에 떡이 상해버려가지고 먹을 수 없는, 즉 그냥 망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 세력이 개입한 차트의 특징은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떡이 상하지 않아. 네, 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떡 상한 게 아니라 떡상을 하게 되는, 뭐 같은 말이잖아. 네, 어쨌든 네, 상승세를 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력이 1000%의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 도중에는 우리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작업이 끝나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다른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차트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분명히 다른 이미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횡보를 통해서 지지부진했었던 그런 흐름이 아니라, 자, 나 이제 출발합니다. 네, 다 타셨으면 오라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승이 만들어져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무언가가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라면 얘가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건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그냥 무턱대고 존버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존버만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턱대고 존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싹수가 있는 기업들, 즉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바닥을 오랫동안 형성하더라도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기간을 충분히 우리가 지켜보면 좋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랜 기간, 즉 10년 정도, 뭐 5년, 6년, 7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바닥을 형성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게 된다면 얘네가 그동안 작업을 충실히 했으니까 이제 올라갈 때가 됐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되죠.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한 10년 정도 바닥을 형성했다. 그렇다면 조만간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이 좀 드네요. 자, 두 번째 공통점 볼게요. 상승 과정에서 등락이 거듭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많은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이 바닥 다지는 구간에서도 아주 더럽게 나오는 구간이 있겠습니다만 상승 과정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가지고 사람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합니다. 들었다 놨다 헤잉 막 그러면서 들었다 놨다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뭘 하냐면 물려있던 사람들이 단기적 차익 실현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뭐 꼭대기에서 매수했다가 쿡 떨어지는 변동성 때문에 손절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은 다 뭐예요? 물량을 뺏기는 거죠. 즉 중간에 잘라먹게 하거나 손절 매도를 하게끔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왜? 지들이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절대로 잘라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세 번째, 감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신뢰도를 완전히 박살내가지고요.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기아차라든지 대한금속, 그 다음에 한창 이런 기업들은 다 뭐예요? 감자가 다 있었던 기업들입니다. 감자를 하고 나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일단은 좋아져요. 재무구조가 일단 좋아지는데 감자가 된 기업을 왜 사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자를 하게 되면 일단 재무구조가 좋아집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감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감자가 된 기업을 왜 사요? 라고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재무구조가 좋아졌다니까? 지금까지 나빴지만 재무구조가 좋아졌어. 그 사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이렇게 되면은 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적자 기업이라서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재무구조를 좋게 만들어서 그럼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기업이 어떤 활동을 다시 만든다거나 아니면 수익을 만든다거나 해서 다시 돌아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력의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뭐 대주주가 됐든 세력이 됐든지 간에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감자를 당해서 회사가 그지 같아가지고 그럼 내가 지금은 손실을 많이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감자 이후에 뭐 유상증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자금을 더 끌어모으고 주식을 더 끌어모읍니다. 저가예요. 그렇다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과 저가에 끌어모은 주식들을 합치게 된다면 평단가가 훅 하고 내려가겠죠. 실제로 최고가는 저 위쪽에 형성된 가격이 되겠습니다만 내가 가진 평균 단가는 여기 아래쪽에 가깝게 형성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왕창 물량을 실어가지고 다 끄집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시간을 두고 모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는 거고요. 그게 다 모아졌다. 이제 평단가가 이 정도면 됐다 싶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때 10% 20% 노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10배씩 땡겨주는 겁니다. 그럼 이 세력들도 최저가 대비해서 10배 올라갔다고 하지만 10배를 다 먹지 못할 거예요. 한 600~700% 정도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월등히 많아진 물량과 수량을 통해서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 10배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세력들은 600~700% 밖에 못 먹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세력들이 올리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대응이 된다면 500% 전후의 수익은 챙길 수 있지 않겠느냐. 기분 좋으면 1000% 수익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큰 수익을 세력과 함께 얻어먹을 수가 있죠. 세력과 함께 처음부터 그냥 저 밑바닥에서부터 같이 들어가가지고 꼭대기 고점에서 나는 그렇게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지도 않죠. 뭐 세력들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그렇게 챙겨줄 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런 특징들을 좀 보게 되시면은요 정리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죠. 오랜 시간 동안 바닥을 나온 기업들의 그 포인트들을 확인하라. 즉 바닥을 오래 다진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10년 이상 만약에 일정 구간에 바닥을 다졌다. 그렇다면 이 기업은 조만간 움직이는 상승이 나타나도 저는 이상할 게 없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동안 왜 이 종목은 안 빠지고 계속 바닥을 형성했을까? 그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뭐예요? 등락이 거듭되고 있다. 중간에 잘라먹게 한다. 일단 상승 흐름을 탄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팔아먹으면 안 돼. 계속 들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감자가 과거에 있었던 시점에서 바닥이 형성되었다면 그것은 훨씬 더 세력의 개입과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의 기회가 많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세력이 만들면 큰 추세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바닥을 오래 잡는다. 중간에 잘라먹지 말자.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세력과 함께 수익을 내는 일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세력처럼 그냥 완전 세력같이 그렇게 행동하시려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뭐죠? 곁다리로 끼어 들어가서 살짝 그 틈에 조금 더 비싸게 사서 조금 더 싸게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면 됩니다. 하지만 워낙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10%, 20%의 수익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번 강의에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력이 만들면 큰 추세를 보이면서 세력은 1000%의 수익을 원한다라는 큰 시세를 보는 그 종목군의 차트 방법들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